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오늘 오전 조지아 주 하원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신년 연설을 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이번 연설에서 교사 봉급 인상과 세금 환급, 그리고 보건 분야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올해 선거를 앞둔 선거용 정치 예산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주 상하원 의원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발빠른 대처로 인해 높은 백신 접종률과 주 경제 발전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팬데믹 기간 고통을 감수하며 열심히 일한 주 정부 공무원의 경우 $5,000, 교사들에게는 $2,000의 급여 인상안을 공개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교직원들에게는 $2,000, 시간제 근무자에게는 $1,000의 상여금을 지급할 방침도 덧붙였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9천억 달러를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늘어난 세수 가운데 $16억 달러를 납세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며 개인 보고자에게는 $250, 부부 공동 보고자에게는 $500의 세금을 환급하겠다고 격설했습니다. 또한 메디케이드 확대에 대한 예산안도 제시했습니다. 저소득층 가정 어린이들을 위한 예산 확대와 출산 여성의 메디케이드 적용도 12개월로 늘리겠다고 소개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의 이날 주의회 신년 연설을 두고 올해 11월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안이라는 목소리와 함께 자신의 임기 중 성과를 알리는 데 사용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대한민국으로 들어가는 모든 해외 입국자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PCR 음성 확인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새 변이 출현으로 PCR 음성 확인증 제출 기준을 강화했는데 문제는 전파력이 빠른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 테스트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받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제 시간에 제출하기가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이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요구하는 PCR 음성 확인증 제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출발일 72시간 이내에 검사한 음성 확인증을 제출했는데 다가오는 20일부터는 48시간으로 단축됐습니다. 이전부터 방역당국은 PCR 음성 확인증 제출 기준을 여러 차례 변경해왔습니다. 얼마 전에는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을 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증 제출에서 강화돼 72시간 이내 검사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증으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즉, 오래전에 검사를 받고 72시간 안에 음성 확인증만 제출해야 되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번에는 기준 시간도 단축됐습니다. 이제는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한 음성 확인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한국으로 들어오는 해외 입국자 중 확진 사례가 증가하면서 오미크론 새 변이의 국내 출입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새 변이 출현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심해지면서 검사 결과가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조지아 보건당국은 지난 12일 하루 동안 7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코로나 테스트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PCR 검사는 통상 결과를 알기까지 하루가 필요한데 사람들이 몰리면서 결과는 더 늦어지고 있습니다. 출발일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았더라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오는 20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들이 반드시 방역 교통망을 이용해야 한다고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입국자들은 자차를 제외하고 공항철도 등 대중교통을 모두 이용할 수 없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델타 항공이 지난 연말과 연초 기간 수천 건의 항공기 결항 사태가 발생해 대혼잡 사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델타 항공사의 에드 베스티안 CEO는 지난 4주 동안 7만 5천 명 가운데 약 8천 명의 직원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항공사 측은 항공편 결항과 예약 감소로 인해 약 $750만 영업 손실이 발생했으며
기상 악화로 인한 손실도 500만 달러에 이른다고 소개했습니다. 베스티안 CEO는 또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직원들이 회복 후 업무 복귀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델타 항공사 측에 따르면 현재 델타 직원들의 95% 이상이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입니다. 한편 델타 항공사 측은 45억 달러의 연방 구제 기금 덕분으로 2021년 전체적으로는 총 2억 8천만 달러의 순이익이 나타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이와 관련 항공사 측은 직원들에게 각각 1,250달러의 특별 수익 공유 보너스를 지급할 방침이라고 소개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미 동남부 한인 외식어협회는 오는 4월 개최 예정이었던 코리안 바베큐 페스티벌 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협회 측은 13일 보도 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과 참여 업체 등의 인력난으로 인해 올해 코리안 바베큐 페스티벌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1월 13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6,478만 9,362명, 누적 사망자는 86만 8,128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82만 8,676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436명 증가했습니다. 주변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변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62만 2,845명, 누적 사망자는 26,70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3만 921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52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5만 8,415명, 누적 사망자는 1,749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416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4명 늘었습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4만 6,505명, 누적 사망자는 1,496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857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오늘은 1903년 1월 13일 102명의 한인 이민자들이 하와이주 호놀룰루항에 도착한 것을 기념하여 2005년 연방의회에서 법률로 제정한 미주 한인의 날입니다. 이를 기념해 미주 한인사회는 여러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휴스턴 한인회는 13일 오전 한인회관에서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LA는 지난 8일 선포식을 개최했으며 메릴랜드주도 지난 6일 레리 호건 주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선포식과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미주 한인재단 워싱턴 지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행사 규모를 축소하고 온라인을 통해 행사 중계를 병행했습니다. 애틀란타에서는 미주 한인재단 애틀란타 지회 주최로 기념행사를 개최해왔으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특별한 행사 없이 미주 한인의 날 기념행사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대면 수업을 본격화할 예정이었던 대학들이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자 계획을 변경하고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예일대학교와 프리스턴 대학교, 뉴욕 로체스터 대학교 등은 대학 캠퍼스에 복귀하는 학생들은 다음 달 초까지 캠퍼스를 벗어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또한 음성 판정을 받은 학생들의 경우도 학교 밖 식당이나 술집 등도 이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타임즈가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청소년을 뽑는 올해의 퀴즈에 13살 한국계 미국인 소녀가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후보에 오른 미나 페도르 양은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인근 버클리에서 열린 아시아계 대상 징후범죄를 멈추자는 취지의 행사에서 연설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약 1,200여 명이 모여 아시아계의 차별과 징후범죄 규탄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페도르 양은 이후 징후범죄 근절을 위한 10대 학생 단체를 만들어 활동을 계속해왔습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